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제가요.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의 이 공격에 이란은 지금 그 패기투항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국제사회가 전부 이란더러 빨리 협상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내가 지금 이 전쟁에 관한 국내 유튜버 뭐 기사들을 거의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끼는데 예. 너무 평론들이 아니하다. 이건 뭐 그냥 이스라엘이 뭐 미국하고 이란 핵 협상 깨려고 그런 겁니다. 뭐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네타냐후가 국내 정치 때문에 쳐들어간 겁니다. 핵시설 타격해 핵 불능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뭐 이런 정도 평론들 하나마나한 얘기들 하더라고. 네. 그런데 소위 국제 정치를 하고 예. 이 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변화된 상황을 지금 엄중하게 인식을 안 하고 예. 그냥 하나마나한 유튜브 방송 하는 것 같아. 난 참 자, 이게 그러면 지금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김종대의 진짜 분석, 예. 확실한 분석. 자 예. 오늘 예. 뉴스 축에도 안 나오는 한국의 언론에 보도 안 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게 6월 13일입니다. 예. 나흘이 지난 6월 17일 날,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공습을 자행했습니다. 드론과 몰랐네. 미사일을 섞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도시를 폭격했거든요. 이거 국내 언론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외국의 전쟁 사이트에서 다 뒤져낸 거예요. 그런데 다들 시선이 이란에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예. 두 개의 현상은 불가분의 연결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란 이스라엘 전쟁만 보는데 예. 지금 세계 전체를 봐야 돼. 그러는데 푸틴이 왜 갑자기 이런 어마무시한 걸 했겠냐. 네. 물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의 핵 폭격기를 부셔버렸어. 3분의 1을. 예. 이래가지고 보복이 예견되기는 했지. 그런데 그건 시일이 조금 지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점에는 이란을 본 거예요. 푸틴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예. 이 이스라엘 공습이 있자마자 트럼프가 예.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려서 중동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야.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상호 작용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지. 예. 그럼 푸틴으로서는 기회가 온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알아서 해. 나는 이스라엘 지켜주러 갈 거야. 그래가지고 구축함 보냈지, 니미츠급 항공모함 보냈지. 그 다음에 사드도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스라엘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였더라? 제일 큰 벙커버스터. 네, 벙커버스터. 이것도 이스라엘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미국 NSC에서 지금 논의 중인 건데 예. 이제 트럼프가 하메이니 이란 지도자한테 최후 통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테헤란을 떠나라. 네하고 네 가족들 데리고 떠나라. 예. 소개 작전 어제 갑자기 그 말하고 자기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안 그러면은 예. 떠나고 항복하고 예. 그다음에 핵 포기하고 예. 이거 싹 약속을 해서 네 살 길을 찾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끝장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레짐 체인지까지 가겠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런데 미국의 그건 원래 네타냐후 구상인데 네타냐후가 이란을 침공한 것이 핵시설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이런 어떤 그 표면적인 명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타냐후 본인이 한 말을 기초로 볼 때도 네. 이 전쟁의 목적은 이란의 그 1979년 이래 거의 한 45년간 지속된 이슬람 정권을 제거하고 중동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목표의 어떤 최종 목표를 향해서 오기까지 예. 작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웨스트뱅크의 이슬람 지하드,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을 다 때려 부쉈다고. 다 괴멸시켰다고. 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러한 본토를 저기 공격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예. 우호적인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때려 부셔 놓고 그 다음에 이란으로 친 가. 거다. 이 과정이 쭉 빌드업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저기 이스라엘에서 네.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 국가를 완성시킨다는 목표를 넘어서서 예. 중동 전체의 질서 재편이라는 예. 이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 근데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역 도미노 이론이라는 건데 역 도미노 이론. 예, 네. 이게 뭐냐면은 2003년에 그 조지 부시가 부시.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네.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를 민주화하면 네. 그 민주화 여파가 도미노처럼 중동 전체에 확산이 영향을. 돼서 중동 전체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변한다. 근데 이게 사이비 이론이거든. 예. 굉장히 사이비 망상에 가까운 이론을 설파하는 예. 이 주술처럼 설파하면서 예. 쳐들어갔던 겁니다. 예. 근데 민주화되기는커녕 IS만 창궐하고 오히려 그렇지, 더 커지고 더 커지었죠.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중동 전역에 똥을 싸질러 넘겨. 그걸 역도미노 이론이라 그래. 그런데 그 주장을 지금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할지 말지 예.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지역 담론을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야망은 단순한 그 레짐 체인지를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계 질서의 어떤 격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초강대국도 아니고 중강국가가 이렇게 망상을 갖고 나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충격의 여파는 이게 뭐 겉은 보면은 그럴싸해. 우리가 조지 부시가 이라크 쳐들어갈 때도 처음에는 그럴싸했어. 네.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났거든.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참혹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아요. 지금도 그럴싸해. 네. 이란이 저항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여파도 그러면은 그럴까? 그런데 이 충격파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간 거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떻게 세계 정세가 전쟁의 질서로 이렇게 전쟁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네. 이미 5월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터졌었어요. 네.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충돌이었거든요. 예. 그게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계속 전 세계가 또 다시 화약고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 지금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모르고 저렇게 뭐 그냥 거래나 하려고 그러고 계산이나 하려고 이러는 동안에 네. 이제 세계가 본격적인 전쟁의 구간에 진입했다는 게 제 세계가 판단이거든요. 예. 아이고. 그래서 다음 차례는 어디냐 아무도 몰라. 다음 차례 한반도는 요즘은 말이요. 예. 무슨 미얀마 필리핀 내전이나 서아프리카 같은데 내전은 뉴스 축에도 못 껴. 거기서도 사람이 엄청 많이 죽어 나가는데 이런 건 뉴스 축에도 안 껴. 예. 그러니까 왜 이 어떤 그 국제 질서라는 것이 과거에는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는 게 있을 때 국제사회의 여론의 영향을 받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 전쟁이냐 이런 어떤 국가 간의 협력이라고나 할까 네. 이 평화를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어떤 모종의 세계 정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고 대신 증오의 정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거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적으로도 내후 외환 아닙니까? 네. 예, 국내적으로도 보면 500만 명이 우리는 노킹이다, 너는 왕이 아니야.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LA가 거의 광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기네 나라 내부도 엉망이고 세계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란까지 중동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란, 인도, 파키스탄에
근데 과거의 미국과 같은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트럼프가 뭔가 착각하고 세계를 놓고 도박을 또 벌이려고 하나 이런 우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도박이죠. 네. 엄청난 도박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집권할 때부터 네타냐후는 이날만을 노렸어요. 네타냐후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편들어주는 거를 잘 아니까 바이든은 조금 거북스러웠다. 네. 그런데 오로지 이날만 기다려왔다. 네타냐후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집권 연정이 극우 정권입니다. 거기 시온주의자들이 드글드글해요. 얘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갖는 증오심,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는 거의 인종 청소적 감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 이번에 40년 넘는 45년이 된 이슬람 정권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되 미국이 야야 너무 세게 최고 지도자까지 암살할 거 뭐 있냐 경고도 없이 좀 이렇게 신중 논란하니까 살짝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지. 이란의 정권과 이란의 국민을 분리시키자. 네. 그래서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자. 그 방법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네. 시민 생활에 관계된 어떤 기간 산업의 인프라 중심을 공격해서 신경과 동맥을 끊어놓게 되면 이란 정권이 무능한 정권이 되고 통제할 수 없는 정권이 되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이제 극도의 혼란 속에서 네. 그 정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신뢰를 거둔다. 요것도 정권 교체다 이거죠. 네. 요런 방식을 섞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이슬람 국가들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 네타냐후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에 기반해서 또 국가가 운영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네타냐후 마음대로 될까요? 중동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어떤 순리와 상식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 네. 침략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극단적인 이념에 포획된 침략자들이나 네. 소위 말하면 미친 놈들이에요. 여기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정신 세계에서 정신 승리를 추구한다는 거. 네. 그 이런 류의 어떤 이 얘기가 이게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학자가 군중 심리라는 책을 썼어. 그래가지고 이 군중은 비이성적이고 흥분하며 혼란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 개인보다도 군중이 더 비이성적이다. 이래서 군중 심리라는 책이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다고. 대부분 사고의 뿌리가 그거예요. 혼란을 조성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정신이. 그리고 군중 심리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강대국이 중동을 침략할 때는 이런 논리에 기초해 있었고 또 심지어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북한을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켜서 대북 전단 뿌리고 확성기 방송에서 괴롭힌 다음에 국제 제재로 식량 끊어버리고 에너지 끊어버리면 저 사회는 무너진다. 그게 일종의 북한 붕괴론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건. 예. 그래서 인간은 나약하고 불안에 떨며 동시에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의 물질적 정신적 혼란을 주면은 사회 시스템은 붕괴한다. 이걸로 30년간 북한을 달아온 거예요. 안 망했어. 아직도. 안 망해. 안 망해. 안 예, 망해. 안 망해.